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거쳐서 통일 신라시대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96쪽을 펴주세요. 정리콕콕 1. 삼국의 불교는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서 삼국이란 고구려 백제 신라죠.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는데요. 처음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불교가 전파된 것이 아니라 주로 왕실과 귀족들이 불교를 믿게 되었어요. 부처님을 모시듯이 왕을 모셔야 한다. 이런 왕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불교가 그 역할을 해주었죠. 그래서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불교는 받아들여졌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용청 벽화에 그려진 수렵도. 수렵이란 사냥이죠.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수렵도라고 하는데, 수렵도에서 고구려인들의 씩씩하고 굳센 용맹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냥하는 그림,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아서 사냥하는 그림 생각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교과서에서 보았는데요. 그 수렵도에서는 고구려인의 씩씩한 모습이 보이죠. 고구려는 지리적으로 우리 지금의 북한 땅이 고구려 땅인데요. 아래로는 백제와 신라가 있었고 위로는 중국의 여러 북방민족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아래에서는 신라와 백제가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북방민족들이 고구려를 침략을 하고 중간에 끼어있는 위치이다 보니 항상 전쟁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씩씩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씩씩하고 굳세고 용맹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3. 금동대향로. 향을 피우는 그릇이죠. 금동대향로에는 백제인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백제의 예술적인 섬세함과 아름다움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다. 백제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예술적인 섬세함, 아름다움, 그리고 귀족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금동대향로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4. 통일신라는, 여기는 통일한 이후의 신라죠. 원래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였는데 세 나라 중에서 신라가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통일한 이후의 신라는 통일신라라고 합니다. 통일신라는 불교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왜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통일신라 안에는 고구려인도 있었고 백제인도 있었고 신라 사람도 있죠. 이 세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나라의 백성을 함께 모으는 힘이 필요했겠죠. 그것이 불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그 역할을 해주었는데 그래서 불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원효라는 스님은 처음에는 불교가 왕실과 귀족들이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효 스님이 이 불교를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전파를 합니다. 아주 큰 역할을 해주었어요. 일반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 다음 5. 통일신라시대에는 석굴암, 불국사, 성덕대왕, 신종 등과 같은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재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불교 중심 국가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석굴암, 불국사, 성덕대왕, 신종은 어디에 있나요? 경주에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경주가 신라의 도읍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6.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현재 전해지는 것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여기서는 나무에 글자를 새겨서 거기에 그 목판을 가지고 찍어낸 먹이라든가 어떤 칠해 가지고 찍어낸 인쇄물이란 얘기죠. 그래서 목판 인쇄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로 거쳐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었죠. 당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이었어요. 그리고 고조선이 나중에 많은 나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 부족들도 생기고 작은 많은 나라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셌던 강한 세 나라가 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를 삼국이라고 해서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그런데 세 나라 중에 누가 통일을 하죠? 신라가 저 중국의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한 이후의 신라를 통일신라라고 하죠. 네, 통일신라.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통일신라 안에는 고구려인도 있고 백제인도 있고 신라인도 있었어요. 그러면 통일신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고구려인들은 고구려를 찾고 싶겠죠. 그래서 후 고구려를 세우죠. 이때 후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궁예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후백제를 세운 사람은 견훤이었어요. 그리고 신라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세 나라, 뒤에 세 나라는 후삼국이라고 합니다. 뒤에 세 나라라고 해서 앞에는 그냥 삼국시대지만 여기는 후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이 후삼국에서는 고구려가 세 나라를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후 고구려를 세웠던 궁예는 너무 포악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잃어서 쫓겨나죠. 그래서 왕건이 궁예를 치죠. 왕건이 궁예를 치고 왕이 되었는데요. 이 왕건은 후백제도 치고 신라도 항복을 하게 만들어서 세 나라를 통일을 해서 후 고구려 사람이죠. 그러면 고구려에서 중간에 구자를 빼고 고려라고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해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죠. 왕건이.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고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7쪽. 과학과 문화에서 1. 고려입니다. 고려의 문화와 인쇄술. 학습 목표 여러분 함께 읽어보세요. 1. 고려 청자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고려시대에 발달된 인쇄술을 설명할 수 있다. 고려하면 고려청자 유명하죠. 그리고 밑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팔만대장경이라는 건데요. 목판으로 그 불교 경전을 하나하나 다 새겨서 8만 개의 이런 대장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경판이라고 하고 8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집을 장경판전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썩지 않고
비틀어지지도 않고 이 팔만대장경을 잘 보관했다고 해서 팔만대장경도 세계문화유산이지만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장경판전, 네,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집을 장경판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도 세계문화유산, 이것을 잘 보관한 집인 장경판 전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그러면 고려의 인쇄술을 대표하는 팔만대장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팔만대장경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뒤에 가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을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한 거죠. 오랜 기간 동안.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려 청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청자는 고려와 친했던 송나라에서 청자 기술이 있었는데 송나라의 청자 기술을 받아들여서 거기다가 독창적인 우리의 고려의 상감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도자기이다. 고려를 대표하는 예술품이죠. 고려를 대표하는 예술품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제1의 공예품이 고려 청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감 기법이 뭘까요? 고려의 독창적인 상감 기법. 상감 기법의 청자는 반건조된, 반만 마른 이 말이죠. 반건조된 그릇의 표면에 무늬를 새겨요. 그 다음에 그 무늬 안에다가 하얀 흙이나 까만 흙, 백토나 흑토를 채우고 한번 구워냅니다. 촉을 구이하고 그 다음 유약을 발라서 다시 구워내는 그런 방법으로 고려 청자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상감 기법이라고 합니다. 상감 기법. 네, 여기 나오죠. 첫 번째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무늬를 새기죠. 조각도로. 그 다음에 여기는 하얀 백토죠. 하얀 흙으로 네, 바르고 그 다음에 유약 바르면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오죠. 그러면 고려 청자는 다양한 생활용품이었어요. 생활용품으로 만들어져서 주로 귀족들이, 일반 백성들은 쓰기 어려웠겠죠. 귀족들이 사용했다. 음식을 보관하는 항아리, 주전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기와, 향을 피우는 향로, 이런 것을 청자로 만들었대요. 네. 첫 번째 거는 향로죠. 향로. 청자 두각 칠보문 뚜껑 향로. 두 번째 거는 병이에요. 상감 청자 운항문 매병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고려 청자입니다. 이번에는 인쇄술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의 인쇄술. 고려시대에는 부처의 힘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을 호국이라고 하죠. 호국 불교, 불교가 나라를 지킨다. 호국 불교의 성격이 강했다. 고려 때는 몽골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몽골의 침략으로 고려는 아주 오랫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몽골의 침입 때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에서 부처의 힘을 빌어서 몽골군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부처의 말씀을 새긴, 불경이라고 하죠. 부처의 말씀.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이라고 하듯이 불교에서는 불경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말씀. 이것을 새긴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졌다. 우리 앞에서 그림 봤죠. 팔만대장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네, 몽골의 침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처의 말씀을 나무판에다가 새겼어요.
그것이 8만 개나 된다고 해서 8만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무에다 새긴 거죠. 그리고 전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16년간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16년 동안 만든 게 8만 대장경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8만 대장경은 활자의 모양이 고르고 정교해서 고려에 발달된 목판 인쇄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나무에 새겼기 때문에 목판이죠. 목판 인쇄 기술을 보여준다. 네, 밑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 8만 대장경 경판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이제 금속이에요. 쇠. 또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은 한 번에 책을 여러 권 찍어내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고려 후기에 활발하게 이제 금속 활자가 만들어진 거죠. 앞에는 나무에다 새겼는데 이제는 쇠로,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찍어내는 거죠. 1377년 청주 홍덕사에서 인쇄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직지심체-요설은 금속 활자본입니다. 금속 활자에 찍어낸 인쇄물이에요. 직지심체-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현존하는 금속 활자본이다. 인쇄물이라는 거죠. 독일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본보다 70년이나 앞선 것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면 네, 백족의 생각 따지기 보겠습니다.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뭐뭇은 반건조된 그릇 표면에 무늬를 새긴 후 그 안에 하얀 흙이나 금원 흙이죠. 흑토, 백토, 흑토를 메우고 한번 구워낸 다음 유약 바르고 다시 구워내는 과정을 거쳐서 제작된 것이다. 뭐죠? 상감 기법의 청자죠. 상감 기법입니다. 이거는 상감 기법. 이것은 우리의 독자적인 기법이죠. 2번 고려청자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 표해 봅시다. 고려청자는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온 도자기 기술이다. 송나라에서 기법은 들어왔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어땠나요? 상감 기법을 곁들여서 독창적인 방법을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무조건 송나라에서 들어온 기술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독창적인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감청자는 고려의 독창적인 기법으로 만든 도자기이다. 네, 이 말이 맞죠. 백성들이 장식용으로 사용했을까요? 백성들은 사용하지 못했죠. 주로 귀족들이. 장식용이 아니고 생활용품이었죠. 생활용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기억과 니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골라봅시다. 몽골 침입 때 만든 무엇은 활자의 모양이 고르고 정교해서 고려에 발달된 목판 인쇄 기술을 보여준다. 기억 무엇일까요? 8만 대장경이죠. 예, 기억은 8만 대장경입니다. 그 다음 또한 청주 홍덕사에서 인쇄된 금속 활자본인 금속 활자에서 찍어낸 인쇄물 니언은 뭘까요? 네, 직지심체 요절이었죠. 직지심체 요절.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금속 활자본이다. 그럼 밑에 몇 번이 되나요?
네, 팔만대장경, 직지심체 요절 4번이죠. 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고려시대의 문화까지 고려 청자도 살펴보았고 고려에 발달된 인쇄기술까지 오늘 공부를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